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지역 생활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지역 생활. 오늘은 거창 소식 들여다봅니다. 거창한 이야기. 주간 거창 한들신문 송준섭 편집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에 대한 논란 소식입니다. 네, 경남과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임도와 관련해서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창군에서는 임도 확충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표주숙 군의원이 산불 피해 방지와 산지 자원화를 위한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특히 거창은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산지여서 더욱 임도가 필요한데 기본 임도 밀도가 3.17m로 전국 평균 4.1m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임도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임도가 있었다면 산불을 끄는데 도움이 됐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임도는 불의 확산을 막는 방화선이 되기보다는 바람길 역할을 하여 산불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서 대형 산불을 키울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번 산청과 의성의 산불처럼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고 불이 쉽게 붙고 오래 타는 소나무 숲이라면 임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예, 저희 한들신문에서 지역 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작은 산불 진화에는 임도가 유용하지만 큰 산불이 일어나면 차량도 임도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임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풍속을 측정해 보니 임도가 있는 곳이 숲속보다 1.3배에서 2.4배 풍속이 빨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도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임도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2026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글로컬 대학 국립창원대와 경남 도립 거창대학이 다층 학사제를 전국 최초로 적용받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층 학사제라고 하셨는데 좀 낯선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죠? 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사제도에 따르면 종합대학은 일반 학사만, 그리고 전문대학은 전문 학사만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거창 도립대와 국립창원대가 통합하면 거창 도립대의 전문 학사 과정이 모두 4년제 일반 학사로 전환하면서 통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 규정 적용으로 거창 도립대는 2, 3년제 전문 학사 과정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4년제 학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규제 특례에는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비전임 교원 공개 채용 예외 허용 등도 함께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우려되었던 국립창원대와 거창 도립대, 남해 도립대의 통합 과정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립창원대와 경남 도립대 간의 통합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네, 다음 소식은 거창의 벚꽃 명소 가운데 하나인 곰실 덕천서원 일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매년 봄이 되면 거창 곰실 덕천서원 일대에 벚꽃 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거창 덕천서원은 1979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서원 옆 연못을 중심으로 심어진 벚나무가 오래되어서 벚꽃이 피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창의 3대 벚꽃 명소 가운데 하나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거창군과 경상남도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에서도 주요 명소로 소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덕천서원과 그 주변이 모두 사유지여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작은 주차장과 화장실이 전부인데다 돌 계단이나 돌 장식물 등이 부서져서 자칫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더 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거창군에서도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 신문사에서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천서원과 그 일대가 모두 사유지이고 1979년에 세워져서 거창군 조례에 따른 50년 이상 지난 곳이 아니라서 특별한 관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 그러나 거창군에서 벚꽃 명소로도 소개하고 있고 거창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분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사유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적극 행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이 관련 조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알맞은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은 전시 소식이네요. 네, 거창문화센터 전시실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월 기획전시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아서 윤동주의 문학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한글의 새로운 문화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준비됐습니다. 네. 네, 전시에서는 윤동주 시 124편의 데이터를 분석해 윤동주가 자주 사용했던 시어 20개를 추출하고 이를 주제로 재해석한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사진예술 작품, 시각예술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시는 윤동주의 대표작 별에는 밤과 서시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에는 밤 구역에는 윤동주 시어에서 달과 별을 주제로 한 김나리 작가의 작품, 물그림자의 밤하늘 달과 시어를 접목한 김창겸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밤과 아이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양대원 작가와 평면의 시어와 영화 필름을 활용해 빛의 움직임을 표현한 김범수 작가, 별과 꽃의 상징성을 탐구한 정준석 작가 등 총 5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네. 이 윤동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양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서시 구역에서는 어떤 작품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서시구역에는 윤동주의 고요한 내면과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남경민 작가와 한글의 안정된 형태와 인물을 외국인 시각으로 해석한 페리보더 작가, 그리고 윤동주 친필 글씨에 빛을 투과시켜 재현한 황선태 작가, 시어를 통해 느낀 경험을 풀어낸 지호채 작가, 윤동주의 초상과 시어를 결합한 박영근 작가 등 5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네. 이번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이고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문화재단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소식은 웅양면 적화에서 열린 돌아가신 유종윤 조합장 일주기 추모식 소식입니다. 농협 조합장으로서 지역민들의 귀감이 된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유종윤 조합장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거창군 웅양면 적화는 지금은 교통이 아주 좋아졌지만 거창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산골 속의 산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1960년대부터 하성 농업협동조합을 30여 년간 이끌어가신 유종윤 조합장은 농업과 지역의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이 할 일을 제대로 하신 분으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답게 농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공동생산, 공동판매라는 말 그대로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실천한 조합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번 추모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종윤 조합장 추모비에 새겨진 문구는 나 하나쯤이 아니고 나 하나만이라도입니다. 이렇게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유종윤 조합장의 정신을 지역민들이 오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오늘 거창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창 한들